Hi guys, I'm Big Bro. I haven't studied any English word in my life 3 years ago. Even I haven't felt that I will need speaking English. But now, look at me. I worked with English and native speakers. Hola chiquillos, yo nunca he estudiado español antes mi vida. También yo nunca he sentido que necesito español. Pero ahora, mírame, ¿qué estoy haciendo? Estoy trabajando con el español, con el chileno. ¿Qué más?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브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영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스페인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에 관한 답변을 조금 해드릴까 해요. 사실 이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 답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왜냐면은 저 공부 안 해요. 영어도 뭐 처음 3개월 동안만 공부하고 그 뒤로는 그 3개월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여태까지 좀 실력이 늘었던 것 같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긴 갔어요. 문법을 배우려고.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2주짜리 끊어가지고 가긴 갔는데 그게 다예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우선 빨리 여러분께 이 외국어 실력이 빨리 늘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가보죠. 넘버 1, 뇌를 리셋시켜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만의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은 보통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에서 파생되거든요.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뇌구조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말에 맞는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저조차도 외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내 구조가 완전히 완벽하게 한국어를 위한 구조구나 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정말 답은 간단해요. 정말로 그냥 머릿속에서 한국에 관한, 한국말에 대한 모든 걸 지워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영어로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황이든 머릿속에 영어로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맨 처음에는 영어로 생각했던 게 뭐 fuck, shit, 뭐 shut up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이 자꾸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빈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0을 만들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한국말의 빈도를 줄이고 영어로 생각하는 빈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처음엔 당연히 뭐 여러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같이 뭐 땡큐, 뭐 바이 뭐 이런 거 말고는 생각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우는 걸 가지고 그 영어로 생각하는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이제 말이 바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는 머릿속에 스페인어가 한 70% 이상은 떠올라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스페인어가 현지인처럼 막 유창한 스페인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한국말을 차단해라. 이게 약간 첫 번째 연장선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최대한 한국말 듣지 말고 한글 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를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 언어를 최대한 노출시키세요. 자기 눈과 뇌 속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여행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내가 한국말을 보고 싶어도 한국말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사는 한국말을 차단해요? 대화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 설정부터 바꾸세요. 그 핸드폰 설정 언어를 바꾸면은 유튜브도 이제 자동으로 언어가 바뀌어서 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페인어로 떠요. 핸드폰 언어도 스페인어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 말고는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커뮤니티를 간다거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화를 받아들여라. 제가 언어를 맨 처음 배울 때 저를 많이 괴롭혔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진짜 왜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거예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땡큐는 왜 땡큐라고 말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대영이에요. 네 이름이 왜 대영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있는 문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일단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공부하는데 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은 왜 이렇게 될까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제가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중급자 레벨이 됐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될까 하다 보면은 그때 그게 그렇게 됐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택시를 탈 땐 in 택시라고 쓰고 버스를 탔을 때는 on 버스라고 쓰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택시는 in 버스는 on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왜 버스는 on이지? 버스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서 그 당시에 알고 지내던 영어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버스는 on이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게 아니고 마차나 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자그만한 그런 거였대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위에 올라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는 on a bus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가끔씩 묻다 보니까 이전에 그냥 받아들였던 단어들이 나중에는 더 쉽게 외워지고 기억에서 이제 안 사라지고. 네 번째,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해라.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약간 가끔씩 어이없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건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은 의외로 되게 쉬워요. 우산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파라구아예요. 처음에는 그냥 파라구아가 우산이구나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라가 멈추다의 의미고 아구아가 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멈추게 하는 도구인 거죠, 한마디로. 제가 가끔씩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냥 그럴싸한 단어를 두 개를 조합해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정확한 단어를 알려주죠. 근데 가끔은 그냥 그렇게 막 뱉는데도 그 단어가 실제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자꾸 쉽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언어가 이게 재밌게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다섯 번째, 완벽한 문장 구조를 말하지 말아라. 언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머릿속에서 완벽한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안 좋은 게 회화 실력을 높이려면은 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답답하게 하면은 상대방도 지루해할 테고 그러면 결국엔 내가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문장 구조를 생각하느라 잃어버리는 시간 대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세요. 실제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문법에 맞춰서 말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미국인이 어디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미국인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말이 There will sound boom, here boom, here boom, here boom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장이 맞지 않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고 심지어 우리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초보자예요. 저희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다고 그 문장이 과연 맞을까요? 절대 안 맞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저도 가끔씩 한국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외국말로 바꿔서 번역해서 말할 때가 많은데 스페인어, 영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빈도가 낮아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그냥 막 말하세요. 중요한 거는 언어는 학문이 아니에요. 회화의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게 먼저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외국인이야. 이마 말을 못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말을 잘 해주는 게 내 몫이지 이해를 하는 건 저들의 몫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섯 번째, 어떤 언어든지 패턴이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만의 패턴이 존재해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르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이게 과거형, 미래형, 내가 시제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과거형을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발음도 불편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하냐면은 I did 블라블라. 저는 그냥 그 블라블라에다가 동사 원형을 그냥 갖다 박아 넣어버려요. 어떻게든 대화는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100% 완벽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영어는 회화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 정확한 표현을 알았을 때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동사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친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녀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거에 다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 과거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미래.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바뀌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말을 듣다가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사인데 이거 뭐지?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영어랑 스페인어도 문장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보이 동사 원형. 저는 그냥 그렇게 써요. 요 보이, 영어로 따지면 I'm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지 이제 좀 편한 것 같아요. 7번째, 단어 공부하지 말아라. 앞에서 말한 6가지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회화는 가능해져요. 저는 이 방법을 야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러나 계속 이 방법을 쓰면은 회화의 수준이 높아지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은 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방법만 써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공부 안 합니다. 단어 외우려고 책상에서 시간 할애하지도 않고요.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정확히 모르면은 걔를 어떻게든 이해시켜요. 저는 구글에서 찾는 걸 가장 마지막에 써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상황을 우선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상황에서 그 단어를 쓸 일이 또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죠. 내가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냐? 그 단어를 어떻게 말해?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그냥 구글을 써요. 정확히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죠. 어차피 사용 빈도가 많은 단어는 내가 외우려고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워져요. 근데 어차피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는 그만큼 쓸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이 정말 더디게 느껴질 것이고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느낌 전혀 안 들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이러한 습관들을 정말 하나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갈 거예요. 8번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는 1번과 2번의 연장선인데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안 들어가고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차단이 됐고 또 자연스럽게 외국말을 밖에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뇌구조, 제 귀, 제 입 모든 게 이제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반대로 역효과는 저는 한국말을 지금 좀 서툴어요. 가끔씩 생각이 안 나요. 이 표현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처음으로 한 행동은 펜팔 친구를 만든 거예요. 그 친구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어를 찾아서 썼고 그 친구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찾아서 또 봤어요. 그리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회화 클럽을 나간 거예요. 제가 회화 클럽을 처음 나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소개만 외우고 갔어요. Hola, soy Dean, mucho gusto. 내 이름은 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이 말만 외워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진짜 한 1시간 동안 정말 답답함의 극치를 겪고 왔는데 그렇게 계속 나갔어요. 그 회화 클럽에. 어떻게든 내 귀를 스페인어에 익숙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나갔어요. 처음에는 스페인어 레벨이 별로 안 높은 친구하고 스페인어로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대화가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해졌을 때 그
그 친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친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에 대한 귀가 열리더라고요. 9번째, 이 4개의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고 시작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어떻게 말해? 조금만 천천히 말해줄래?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이 단어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어요. 느끼지도 못했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4개의 문장들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면은 다 사실 조근조근 들어보다 보면은 다 아는 말들이에요. 다 배웠던 말들이고, 근데 상대방의 발음이나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만 천천히 말해달라 그러면 얘가 웃으면서 다 이해해요. 진짜 천천히 말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단어들은 아마 벌써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단어를 봤을 때 많이 쓰실 겁니다. 이 4개의 단어만 알고 외국인 친구들과 회화를 시작해도 제 생각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하는 외국인을 봤을 때 이 사람 한국말 더럽게 못하네 이러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속으로 오히려 말 실수할 때마다 귀여워서 웃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 말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우리만 봐도 외국인들은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또는 다른 외국어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들 만났을 때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주눅이 들으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말을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신감 가지고 내가 아는 선 안에서 나오는 데까지 그냥 막 짓거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정말이요? 별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스페인어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부해야죠. 제가 말하는 거의 기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 회화를 위한 분들을 말하는 기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어떻게 공부하세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제 기준에서 설명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 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아쉬운 경우에는 해외에서 진짜 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가끔씩 그 현지 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오래까지 살았는데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가끔 1년 이상 살았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저렇게만 못하러 한국 왔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뭐 물론 이해는 해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은 굳이 뭐 그 나라 말 배울 필요 없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갖고 그 현지 친구들하고는 어울려봐야 하지 않겠어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마인드가 열렸고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그분이 70살이 넘었나 60살이 넘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베트남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민을도 어렸을 때 간 게 아니고 굉장히 늦게 갔는데 굉장히 현지 문화에 대해서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 항상 배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언어, 심지어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많이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이제 정말 극과 극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제가 요즘 여행을 하면서 얻은 팁들을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 영상 다음으로 만들고자 할 게 고민이 돼갖고 좀 여쭙고 싶어요. 뭘 원하는지. 해외에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간단한 팁들이랑 카알못 분들을 위한 카메라 정말 기본 지식, 카메라에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알면은 웬만한 내가 원하는 사진은 다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요즘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여행 한번 하는데 드론을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드론 뷰는 찍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한 드론 없이 드론 뷰 찍는 방법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이 셋 중에 어느 게 더 알고 싶은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말했던 팁들 중에서 자신만의 팁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언어를 배우는 중이고 지금 정리한 거 말고도 저는 다른 팁들을 더 얻고 싶으니까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